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중국 제조 2025와 중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구조개혁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과잉 설비들을 정리하고 과도한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투자 중심의 경제에서 소비 중심의 경제로 옮겨가려고 했죠.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사회 안정을 볼모로 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미국과의 무역전쟁, 더 나아가 패권 경쟁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난 직후에 일명 호랑이 사냥이라는 것을 펼쳤죠. 호랑이란 부패한 고위 관리를 뜻하고요. 부패한 일반 공산당원을 파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200명에 가까운 호랑이를 잡았고요. 10만 명이 넘는 파리가 기소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적을 제거한다는 측면도 있지만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구조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을 몰아붙이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국영기업과 관료들을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어요. 워낙 뿌리가 깊어서요. 당국은 6.5%의 중속 성장을 유지해야 하고 사회 안정을 지켜야 하거든요. 기득권 세력은 자기들을 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 사회 불안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산업 생산이 둔화되면 실업자가 늘어나는 게 확연하게 보이죠. 중국이 성장도 해야 되고 개혁도 해야 되고 안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죠. 이게 내부적으로 개혁이 안 되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손해보는 게임이라고 다들 선고용이라고 대충 트럼프가 폰만 잡다가 끝날 거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덤벼드는 모양새가 예사롭지가 않죠. 그래서 몇 달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이게 패권 경쟁이구나 깨달았죠. 중국으로서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을 전력을 다해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시진핑은 부채 문제 해결과 구조개혁을 잠깐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중국 경제를 일으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른 방식이라는 것은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바로 중국 제조 2025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첨단 제조 분야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 제조 2025의 목표는 중국이 단순한 제조 플랫폼, 하청 공장이 아닌 핵심 기술을 보유한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핵심 기술, 부품, 소재, 자금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2050년 정도에는 세계 1위의 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대단해 보여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지금은 맨 밑이거든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아요. 중국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거든요.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게 경제성장 과정에서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성장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노동 생산성과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고 최근에 특히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단순히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즉 자본과 노동의 투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이것의 돌파구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의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다급한 것이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중국도 고령화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선진국이 되기 전에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어 버리면 젊은이들이 적어져서 성장 동력을 잃고 노인 대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장기 전략을 갖고 있어요. 첫째, 구경제, 즉 굴뚝산업과 IT 조립국 지위에서 탈피해서 진짜 핵심 기술력이 있는 첨단 산업국가로 가야 되겠다. 둘째, 광대한 중산층을 육성해서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 1위의 소비시장으로 가야겠다. 셋째,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AI 경제를 구축해야겠다. 넷째,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아시아 경제 블록을 만들겠다. 이건 삼국지에 나오는 천하 삼분지계죠. 중국이 지배하는 아시아, EU가 지배하는 유럽, 미국이 지배하는 아메리카.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경제가 경착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때까지는 이를 악물고 돈을 풀어서 경기 둔화를 막아내고
점진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기존에 중국이 해오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막강한 자금으로 산업체를 밀어주면 그 산업에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중국 내부의 광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에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산업의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나라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조선업, 디스플레이 산업이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이고요. 반도체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죠. 어쨌든 이것은 크게 신선하지 않은 방식이죠. 중국이 해오던 방식이니까요. 그럼 첨단 산업 부문도 구경제 제조업처럼 그 전에 써먹던 방식대로 잘 해나갈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맥마은의 대답은 쉽지 않다입니다. 중국은 현재 근본적인 개혁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 개혁을 회피하고 공급 중심의 경제로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려면 더 많은 부채가 필요하고 중속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빚이 필요하다.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에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 때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덕을 많이 봤죠. 현재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를 보면요.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한국의 수출 비중은 중국이 1위입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늘어났는데요. 이는 베트남이 한국의 IT 등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자랑인 반도체 수출도 주로 중국향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중국 망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곧 한국 망해라 하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죠. 만약 우리가 어디 아프리카나 남미 대륙 어디에 붙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발전은 우리에게 일종의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철강, 화학, 조선, 건설, 기계, 이런 중화학 공업 구산업들이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구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쇠락하는 중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IT와 같은 첨단 산업 부문까지도 우리와 경쟁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 제조 2025에 의해서 큰 위험에 노출된 국가의 어떤 순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가 한국이 제일 최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미국도 한 요 정도인데 한국이 거의 위험에 가장 큰 노출 국가이죠. 지금까지 중국 경제 위험, 특히 부채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중국은 구조개혁에서 경기 부양으로 선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관리하는 게 필수인데요.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이죠. 중국의 선택은 어찌 보면은 외통수 같은 면이 있습니다. 경착륙이 일어났을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그것을 막기 위해 드는 비용, 그러니까 부채를 더 많이 지는 비용이 적다는 거죠. 경기 하방에 대응해서 재정을 지출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쓸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제는 미국의 긴축 기조와 거꾸로 간다는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안화의 약세와 금융 불안정이 촉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이 안고 있는 부채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것이고, 그렇게 보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당분간은 미룰 수 있겠지만 영원히는 미룰 수 없을 것이고 언젠가는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인 스탠스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13억 인구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죠. 비록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요. 고령화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또한 미국의 거센 반격을 막아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여기서는 다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이 장기 전망에서는 세계 1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가 되어야 되고 시장 경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장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20세기가 미국의 세기, 아메리칸 센츄리라고 하는데요. 21세기가 중국의 세기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세기 후반에나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